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지금도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 네, 잘 보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Interpretable Diffusion for General Time Series Generation, 즉 Diffusion TS라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2024년 ICLR에 기재된 논문이고, 우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본 논문은 제너럴한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금융, 바이오, 기후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이슈 혹은 도민 특성상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에는 시계열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 생성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겐이라는 생성 모델이 많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적대적 학습의 최적화 문제를 피하고 더 높은 퀄리티의 생성물을 생성할 수 있는 디퓨전 기반 모델들을 이용해서 생성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에서 매우 뛰어난 생성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최근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디퓨전에 접목한 연구도 꽤나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시계열 디퓨전 모델들은 대부분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의 CSDI라는 모델은 임퓨테이션과 포캐스팅만을 위한 방법론이고, 타임그래드와 타임디프는 시계열 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은 대부분 백번 모델로 오토 리그레시브한 RNN을 사용하는데,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을 사용하면 장기적인 특성을 잡기가 어렵고 학습 속도가 느려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계절성과 트렌드와 같이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는 시간적 특성이 점차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하는 장치가 대부분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즈널 트렌드 디컴포지션 테크니크와 디퓨전 모델을 혼합한 디퓨전 TS라는 모델을 제안하였고,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특정한 태스크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컨디셔널 제너레이션과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 상황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논문에서 정의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의 목표는 오리지널 시계열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가우시안 벡터를 매핑하는 디퓨전 기반 생성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의 목표는 조건부 분포에서 샘플을 생성하는 것인데,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은 포캐스팅이나 임퓨테이션과 같은 태스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시계열 데이터는 여기 아래에서 혹시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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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트렌드 성분과 계절성 성분, 그리고 노이즈와 일부 이상치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퓨전 TS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일반적인 디퓨전 프레임워크를 따라가는데,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해주고, 리버스 프로세스는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해 가는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백번 모델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에서 디코더 부분에서 엑스퍼트 논리지를 점진적으로 주입한다는 표현을 논문에서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트렌드와 계절성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RNN과 달리 트랜스포머 구조의 모델을 사용하면서 글로벌 상관관계와 시계열의 패턴을 효율적으로 캡처할 수 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디코더 부분을 개조해서 딥 디컴포지션 아키텍처 형태로 변환해서 트렌드와 계절성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트렌드와 계절성을 반영하는 레이어인데요. 이 레이어에서 생기는 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계열 데이터의 트렌드를 합성하기 위해서 폴리노미얼 리그레서를 사용하는데 수식은 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식에서 xi는 i번째 디코더 블록에서 나온 값의 평균을 의미하고 c는 슬로베링 폴리스페이스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p는 저주파수의 행동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위한 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합성하게 되고요. 계절성 성분 같은 경우는 프리의 시리즈 기반의 삼각함수 표현을 통해서 자동으로 식별하게 되는데 프리의 변환을 통해서 주어진 시점에서 입력된 노이즈 데이터 XT에 대해 XT에서 주파수 도메인상의 주기적인 패턴을 포착합니다. 프리의 변환을 이용해서 시계열 데이터 주파수의 진폭과 위상을 구하고 진폭이 큰 순서대로 주파수 성분들을 정렬하고 상위 K개의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고 그리고 선택된 K개의 주파수 성분을 사용해서 계절성 성분 S를 계산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트렌드와 계절성 성분을 합쳐서 원래 신호를 복원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목적식을 살펴보면 풀이해 기반 손실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연히 시계열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성된 시그널과 정답 시그널 사이의 차이를 보는 파트랑 주파수 성분을 고려해서 데이터의 주요 패턴을 더욱 잘 포착하기 위해 생성된 시그널과 정답 시그널의 주파수 관점에서의 차이를 보는 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의 목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전 훈련된 디퓨전 모델과 분류기의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로부터 샘플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분류기의 그레디언트를 사용해 생성 과정에서 xt-1을 업데이트합니다. 블룩이라고 언급되는 모델은 확산 과정에서 조건부 생성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모델을 말하고 블루기는 생성된 샘플이 특정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그레디언트가 업데이트되는 식을 살펴보면 총 두 가지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 우선 이 첫 번째 항은 디퓨전 모델에서 정의되는 부분으로 샘플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항이고 이 부분은 분류기에서 정의되는 부분이고 해당 샘플이 특정 타깃 Y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분류기가 높은 확률을 갖는 영역으로 샘플을 유도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샘플링의 경우 XA가 주어진 조건 데이터이고 XB가 생성될 데이터라고 할 때 식12와 같이 같은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샘플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첫 번째 항은 현재 디퓨전 과정에서 모델이 추정한 X값을 의미하고 이 로우는 학습 속도를 조절하는 파라미터, 그리고 이 보라줄에 있는 항은 주어진 조건과 모델이 생성한 값의 값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항으로 조건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 이는 곧 조건부 정보 XA에 대해 모델이 생성한 결과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마는 두 함수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이 마지막 항은 샘플링 과정에서 XT가 주어졌을 때 XT-1의 확률을 나타내는 로그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항은 샘플이 확산 과정에서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모델의 성능을 살펴보면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에서 여러 평가 지표에 대해서 저자들이 비교 방론들과 많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매우 높은 성능을 전부 다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인터프리터블 디퓨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이 단순히 그냥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왜 이런 생성물이 생성되었는지를 트렌드와 시즌, 그 계절성과 에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걸 들으시면서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프리의 변환과 이런 여러 모듈들이 되게 들어가 있는 구조여서 어, 학습이나 인퍼런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태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래서 트렌드랑 계절성을 분리를 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제너레이션 하는 건가요? 아니, 정확하게 잘 트렌드와 모르겠잖아요. 계절성을 이제 들어온 인풋 데이터에서 추출을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아웃풋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각각을 받아서 하나의 아웃풋을. 네, 이거 잠시만요. 이 모델 구조를 보시면 인풋으로 시그널이 들어오고 이 과정에서 이 딥 디컴포지션 디코더 단에서 트렌드와 계절성을 추출하는 레이어가 있어서 이 트렌드와 계절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넣어서 결과물을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 방법론의 목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꼭 이 논문에 국한된 건 아닌데, 네. 그 디퓨전으로 시계열 분석할 때는 딱 따로 윈도우를 설정하거나 하진 않나요? 다른 일반적인 시계열 분석에서 윈도우 설정을 많이 하잖아요. 아, 음, 그냥 윈도우를 디퓨전에.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한 이 방법론은 윈도우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거는 그 어떤 태스크를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그 로스 부분에서 네. 혹시 일반적인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에러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에러를 예측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잖아요. 네. 취하는데 여기서는 X0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뭐 성능이 좋거나 아니면 뭐 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가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은 이거, 잘 이거, 제가 모르겠네요. 대신 네. 대답해드리면 이거 사실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입실론 네, 프리딕션 네. 하는 거랑 엑스제로 프리딕션 하는 게 정확하게 동일한 오브젝트예요. 그거는 이거 수식 유도할 수 있고, 아, 네, 네. 서베이 페이퍼 보면은 그거 유도해주는 페이퍼가 하나 있거든요. 그건데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아, 네. 엑스제로 프리딕션 하는 게 입실론 프리딕션이랑 정확히 동일하고 그게 이제 멜보텀이랑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없으시면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